난조로 보세요. 난조라는 자체는 부하가 어떨 때 그러면 부하가 급변식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도중에 부하가 급변을 해. 부하가 급변하면 어떻게 돼? 원동기의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부하가 급변했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부하가 급변했는데 원동기 속도가 느려졌어. 이 속도가 느려진 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다 보니까 약간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진동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뭐가 돼? 난조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축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정이 보면 부하가 급변 시 동기 속도보다 낮아져 속도를 재조정을 위한 뭐가 발생한다? 진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진동 주기와 동기기의 보이진에 가까워지면 공진작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이다. 두 번째, 탈조. 탈조라는 말은 동기가 이탈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난조 현상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 동기 운전을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게 동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벗어난다 그 말이죠. 벗어난다. 이게 바로 탈조를 말했습니다. 자, 원인 그래서 원인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다? 부하가 어질 때 급변할 때 두 번째 거기다 동그라미 쳐. 전기자 저항이 너무 클 때 전기자 저항이 큰 경우 그 다음에 조속기의 강도가 질 때 너무 애매한 경우 그 다음에 원동기 토크니까 회전력이지. 회전력에 뭐가? 고전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은다면 감성 오염수가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난조의 원인인데 이 난조의 원인이 나오면 자, 봐봐.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하냐? 모멘트가 어떻게 하면 돼? 키하면 돼. 이해했어? 간단하잖아. 대칭. 그 다음에 부하가 급변하니까 부하가 급변했지. 그러면 아까 부하가 급변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 앞에서 배웠잖아. 주파수가 다른 경우 주파수가 다른 경우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 난조가 발생을 했잖아. 맞지? 난조가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달랐으니까 난조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하면 돼? 난조를 뭐를 설치하면 돼? 제동 건선을 설치하겠지. 그래서 제동 건선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조속기의 감도가 어쩐다고 했어? 예민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속기의 감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예민했으니까
무디게 한다. 무디게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무디게. 저속기의 강도를 둔하게 만든다는 말이겠지. 너무 애매했으니까. 이해했어? 예.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뭐를 쓰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플라이 P라는 것을 설치하겠다. 플라이 P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것이 있지. 고적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써? 고적파 제거. 앞에서 단절권하고 뭐가 있어? 분포권 있죠. 그래서 이 단절권, 분포권을 쓰게 되면 고적파를 제거해서 뭐를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제동 건선. 제동 건선이라는 말은 난조 방기 건선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대책이 바로 제동 건선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동 건선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역할을 하고 봐봐. 역할이 일단 첫 번째 뭐? 난조 방지. 두 번째 보면 동기, 전동기 경우 제동 건선은 유도기, 농염 건선 같은 역할을 하며 기동특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간단히 추기는 뭐야? 동기, 전동기에 뭐를 발생시킨다? 간단히 써야 돼. 길게 써보면 안 돼. 2차에서는. 동기, 전동기에 뭐? 자, 첫 번째 뭐야? 난조 방지. 1번. 두 번째. 동기, 전동기에 뭐를 발생시킨다? 기동폭풍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쓰면 되지. 간단히 줄여줍니다. 동기, 전동기에 기동폭풍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동 건선의 역할이 뭐야? 불평형 구화 시에 뭐를 한다? 절과 전압의 뭐를 계산한다? 환경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에 이상 전압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난조란 자체에서 제동 건설의 역할은 이게 2차에 많이 나오겠지. 많이 물어봐. 제동 건설의 역할은 뭐냐? 동기, 전동기에 기동특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난조를 방지시키고, 저율과 전압의 필름을 계산하고, 송전선 전압 시, 불평형 시 이상 전압을 장애를 방지한다. 이게 방지의 역할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93페이지 가봐. 다음 중 일반적인 공기 전동기 중 난조 방지 가장 유효한 대책은 뭐다? 무슨 뭐를 설치한다? 제동 건선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있는데 테마 8번 보면 동기, 발전기, 안정도. 안정도의 종류는 정태, 동태, 가도, 안정도가 있다. 이거 아마 전력공학에도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정태란 말은 뭐냐면 여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를 증가시킬 경우 부하가 변했잖아. 그러면 부하가 급변하면 어떤 날이 있어? 탈조가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정태 안정도란 말은 여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를 증가시킬 경우 탈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탈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태 안정도의 뜻이에요. 근데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어디서 이거 많이 봤지? 동기 발전기에 뭐예요? 환상의 무슨 전력이야? 동기 발전기에서 환상의 전력이 나왔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됩니까? X의 X는 2V의 사인의 변화였어. 이게 환상의 전력이잖아. 이게 정태 안정도의 극한 전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는 발전기를 송전단에 접속하고 자동 전압기로 여자전압을 제어해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정전압으로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즉 동태 안정도란 말은 이론적으로 AVR을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안정도. 부하가 급변하고 선로 개폐, 접지, 단락 등의 고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운전 상태가 급변했을 때 그 과도 상태가 경감 후에는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과도 안정도란다. 그러면 이 안정도의 증진 대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단락비가 어쩌라? 단락비 어떻게 된다? 크게 한다. 그럼 봐봐. 단락비를 크게 했지. 그러면 이 단락비하고 뭔 반비례야? 단락비가 컸어. 그러면 이게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는 숫자가 자, 단락비가 컸으니까. 그러면 수차 발전기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단락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기 임피던스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잖아. 반비례. 그러면 단락비를 크게 하면 뭐를 작게 해야 돼?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단락비를 크게 했잖아.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반대니까 작아지게. 이해했어? 작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단락비를 크게 한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를 친다? 적게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아까 그랬지.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뭐를 설치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려면 뭐가 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설치해야 된다? 플라이 T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을 하면 되잖아. 쓰면 플라이를 설치해서 관성 모멘트를 친다? 크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있자니까. 또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를 설치한다. 맞잖아. 어떻게 가든가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무슨 방식을 쓴다? 소금 전자.
여자를 빠르게 대처한다 그 말이지. 소궁이니까. 소궁수는 빠르다는 뜻이야. 빨리 대처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겠어?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히 한다.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필요 없지. 동기 임피던스를 적게 한다. 맞지? 그러면 단락비를 크게 하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잖아. 맞아?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로기 이론을 배우겠지만 정사, 영사, 역상의 임피던스가 있어. 정사, 영사, 역상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상, 역상, 영상, 역상.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이렇게 표시가 뭐다? 크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작게 하는 거지. 그러면 말을 쓰면 됐지. 정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고, 작게 하고, 영상하고 역상의 임피던스는 진짜 크게 한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응? 자, 그러면 이 말을 설명을 할게. IG, 여기 이와 이거를 지압전류라고 해요. 지압은 뭐야? 이 지압전류가 이렇게 생겼어. 임피던스라고 표시되니까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이제 기호를 표시하겠는데 영상 임피던스, 영상. 그 다음에 정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 이거를 이제 대칭 잡힐 거 보면 Z0, Z1, Z2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장.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 임피던스는 작게 하고 영상이랄지 역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정상, 정상이야. 정상이 됐을 때는 뭐는 존재하게 합니다. 영상 임피던스하고 뭐는 존재하게 합니다. 역상 임피던스는 존재하게 합니다. 뭐일 때? 정상일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전류라고 했어? 이게 무슨 전류냐? 지압전류. 그러면 정상일 때는 영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압전류라는 자체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크게 하고 여기를 크게 해줄까?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 내려가겠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하고 역상 임피던스를 준다 크게 하고 정상 임피던스를 준다 작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지압전류를 준다 작아지겠다. 이거 잘 나와.
그러면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공기 발전기에서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무슨 방식을 써라? 소금 여자 방식. 정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작게 하고 영상은 임피던스를 낀다? 크게 한다겠죠. 크게 맞잖아. 그 다음에 회전자에 플라이휠을 설치해서 반송 모멘트를 준다? 크게 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3번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공기전등기의 특성, 공기전등기의 특징과 연구 보면 공기전등기의 특징은 첫 번째, 작전.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뭐예요? 정속도지.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잘 동그라미.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 1까지. 1까지. 두 번째,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는 말은 유도전등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거야. 이해했어요? 진유기가 아니라 유도전등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튼튼하다는 말은 결국적으로 뭐야? 단락비가 크다는 그 말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단락비가 크니까, 기계가 크니까 당연히 공급은 어떻게 돼?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공급이 넓으니까 기계적으로 지다. 튼튼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 단점. 속도 조정이 곤란하다. 왜? 동기로 운전하니까 속도 조정이 곤란할 것이고,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무슨 건설이 필요했다? 제동 건설. 그러면 거기다 써놔. 공기 전동기에 기동 토크는 얼마나? 0이야. 그래서 공기 전동기에 기동 토크는 0이라고. 그 다음에 직류 여자장치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이 직류 여자기는 뭐야?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난조 발생이 빈번하다. 근데 난조 발생이 빈번하다는 말은 뭐야? 난조가 자주 생기겠다 그 말이야. 빈번하니까.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용도는 잘 보면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그러면 뭐를 찾아? 동기 전동기. 왜? 얼마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1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 첫 번째, 제동 건선을 설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동 건선을 설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자기 기동법이라 하자. 이해하셨어요? 자기 기동법.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기동 전동기법이라 하자. 그
그런데 이때 자기 기동을 할 때는 계좌권서는 고전압에 발생되어 오류가 있으므로 변각시킨다. 자, 고전압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고전압이 발생이 됐지. 계좌 쪽에. 그러면 뭐가 파기가 돼? 저건 파기가 돼. 이해했어? 그러면 이 고전압이 발생함으로 저련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반드시 뭐를 시켜줘라? 이걸 시켜줘라. 해라.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법은 삼상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인데, 이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보다 2급 적게 한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부분이야. 틀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보다 2급 적게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동기기 기동 시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기동 시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몇 급 잡아야 된다? 동기기의 극수에서 몇 급을 빼야 된다? 몇 급을 빼야 된다? 2급을 빼야 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동기기 기동시 유도 전동기 극수는 2급을 작게 한다 했잖아. 만약에 이 동기기 극수가 만약에 12급이 나와. 12급이 나오면 이 동기 전동기에서 유도 전동기 극수를 쓰기 위해서는 12급에서 몇 급을 빼야 된다. 2급을 빼서 몇 급으로 만들어야 된다. 10급으로 만든다. 다음에 유도 전동기 가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똑같지. 0.975의 NS분의 P0 NS분의 P0 그러면 0.975가 되면 얼마야? 0.975가 되면 킬로그램 미터고 맞아? 그 다음에 9.55가 되면 뭐가 돼? 뉴턴 미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동기 와트 그래서 전동기의 출력 P0에서 출력은 토크와 속도의 곱이다. 그럼 뭐야? 이걸 왜 이렇게 나오게? 0.9 NS분의 P0를 그렇지? 그러면 P0는 어떻게 돼? P0는 0.975인데 P 곱하기 뭐야? 그러면 토크와 뭐의 곱이야? 속도의 곱이야. 그러면 1 나누기 0.975 해봐. 1 나누기 0.975 1 나누기 0.975가 얼마가? 2.026.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P0가 얼마가 있다? 1.2. 이게 얼마가 됐다?
1점 이게 됐단 말이야. 이해했냐? 왜 1.02이 나온지 알겠지? 0.975대 2가 뽑히셨습니다. 이 식을 많이 활용하더라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시험 문제는 거기까지야. 96페이지까지야. 노란색은 30문항이야. 시험 날짜는 이번 주에 정해줄게. 다음에 56페이지 위상 특성 요소가 아주 중요한 거. 이상 특성 곡선 또는 무슨 곡선이라면 V곡선이라고 해요. V곡선. 자, 이상 특성 곡선은 뭐냐? 그림 자체를 보실 때 횡축하고 정축이 있잖아요. 횡축하고 정축이 있는데 이쪽은 I 무슨 전류? I가 무슨 전류? 그 다음에 이쪽은 IF 무슨 전류? 즉 이상 특성 곡선은 이 전기자 전류하고 그 다음에 계자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부하와 공급전압을 어떻게 할 때 이거를 나타낼 때는 부하와 공급전압을 어떻게 할 때 뭐 할 때 1점이란 말을 써요. 알겠어요? 부하와 공급전압이 일정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V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은 최소점이에요. 최소점. 그래서 영역이 얼마다 2가 그러니까 몇 프로?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겠어요?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어? P3 여기가 P3고 여기가 P2고 P1 올리죠. 그런데 P1 P2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하가 클수록 얼마나? 부하가 클수록 어디로 간다? 위로 들어간다. 이해했어요? 부하가 클수록 위로 향한다. 그러면 이 기점으로 이쪽은 앞선 전류고요.
이쪽은 지진전류. 하나 오른쪽은 앞선전류고, 그 다음에 왼쪽은 뭐가 된다? 지진전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선이라고 있잖아요. 보면 무슨 콘덴서? 이가 콘덴서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요? 리액터예요. 리액터. 그러면 진상 콘덴서니까 시성분이죠. 그 다음에 리액터니까 애성분이죠. 애성분.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무슨 여자? 가여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무슨 여자? 부정여자예요. 부정여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 과여자인 경우는 뭐예요? 뭐가 증가해요? 보세요. 과여자가 되면 IF가 증가하죠. 이해하셨어요? 과여자니까 이게 증가했죠. 오른쪽이니까. 맞죠? 그러면 뭐가 증가하고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슨 역률이 한다? 무슨 역률? 앞선 역률. 그러면 앞선 역률을 간단히 말하면 무슨 역률? 진역률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선이니까 진. 따라서 무슨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들이 C나 L은 다 무슨 전류가 흘러요? 무효 전류가 흘러요.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C성분이니까 이거는 진상 전류. 무효 전류.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앞선 역률이 아니라 뭐예요? IF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률? 지진 역률. 지진 역률이니까 무슨 역률? 지 역률이 되겠죠? 용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한다? 지상 무효전류가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과여자가 됐든 부정여자가 됐든 이게 지금 무슨 전류예요? 이게 전기자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과여자든 또는 부정여자에서 뭐는 증가해가?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이해하셨어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동기 조상기라고 있어요. 동기 전동기를 뭐로 하고 무부하 운전으로 하고, 이게 동기 전동기는 부하를 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부하 운전으로 하고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앞선 전류 또는 지진 전류로 만들 수 있다. 이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송교전 개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송교전은 거기 선로의 전력 손실과 뭐를 할 수 있다? 역류를 어찌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송전선의 뭐 전압 조정과 뭐를 계산하였다? 역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무과시 동기 전동기를 뭐라고 한다? 동기 조상기라 하자. 자, 오른쪽에 기출예제 보면 동기 조상기를 부정여자로 사용하면 뭐다? 부정이니까 뭐다? 여기가 이해가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됐어. 양이 많나? 좀 많은 게 아니지. 여기까지 됐으니까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고, 그 앞에 치는 내가 문제를 다 풀어줬지. 그러니까 잘 찍어. 찍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